전년도나 전전년도나 큰 시세를 내려줬던 쪽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는 다음에 그렇게 크게 많이 안 가요. 새롭고 그러면서도 지금과 같을 때는 실적이 수반되는 업종,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돈을 잘 벌 게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바이오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이 올랐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 요번에 이제 수주도 좀 받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올랐다가 역시 그냥 여기까지 떨어졌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볼 때 좀 과하게 가긴 갔어요. 네. 그러니까 90만 원이 넘었으니까 지금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또 요때가 요것만 간 게 아니고 7월 달 요럴 때 셀트리온도 같이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네. 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게 같이 간 거고 이것도 같이 올라가는 같이 떨어졌죠. 네. 떨어진 게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오주들도 조금 많이 과하게 올라갔다 싶으니까 이제 떨어진 거. 네. 떨어질 때 이제 같이 떨어진 거고 상승할 때는 이거는 꽤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14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21만 원까지 왔는데 네.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지금 사기는 조금 불편한 거고 네. 모르죠. 여기까지 떨어지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현대차 요번에 그 악재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 기아차하고 현대차하고 같이. 그래서 바이든이 서명하면서 미국의 북미에서 생산된 네. 자동차에 한해서만 전기차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주겠다 싶어가지고 현대차, 기아차가 배제가 되니까는 차값이 대당 1,000만 원인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주고 사야 된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날 급락을 하고 이틀 떨어졌는데 여기는 괜찮아요. 그래도. 그래서 이제 북미의 그 자동차 공장을 네. 빨리 가동시키겠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원체 또 그 2분기 또 실적도 좋았고 그래서 네.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지수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졌는데 이것도 보합으로 끝났죠 오늘. 기아차도 오늘 보합으로 끝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역시. 그러니까 좋은 회사들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지수가 나쁘니까는 네. 올라갔다가 주춤한 거고 기아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기아차 지난번에도 7만 5천 원대 제가 샀었거든요. 네. 게다가 정확하게 8만 3,600원이니까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 그때 파셨나요? 가차 없이 팔아버리고. 그러고서 요번에 이제 떨어질 때 조금 지금. 아니, 8만 3천원이면 왜 파셨나요? 시장 분위기상 네. 더 못 간다고. 제가 여기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올 봄에 네. 여기서 팔으라고. 고점이라고. 저 주식이 연초 고점이 얼마인지 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 알아야 되거든요. 네. 이게 연초가 8만 7천 원, 8만 8천 원이었어요. 연초에. 근데 지수가 많이 떨어졌는데 네. 저 때 8만 7천 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팔아야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기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떨어지는 거로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 그때도 7만 5천 원 떨어졌을 때가 리콜 사태가 났어요. 유럽에서. 그때 이게 얼씨구나 해가지고서 저거 제가 사가지고 8만 3천 원일 때 파는 것도 장이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상 치고 올라가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파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는 대형주 종목이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시장하고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팔았다가 또 기다리다 보면은 또 이렇게 이제 많이 떨어지다 보면 네. 이제 또 매수해 놓고 있다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네. 현대모비스는요? 네? 현대모비스는 완전히 꺾였네. 이거 이제 지수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완전히 꺾인 거죠. 이것도 뭐 기아차, 현대차하고 같이 가는 거니까 항상 지주회사 격이 현대차가 지주회사 격인데 그것들이 갈 때 같이 가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요. 같이 세 개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금융을 KB군요. 네, 저 금융주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지수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요. 결국에 그러다가 뭐 이제 그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금리 인상기라고 그러고 그 이제 이게 그 금융주가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꺼풀 조금 더 이렇게 보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다 보면 연체율이 높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결국에 금융기관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실적을 또 깎아먹거든요. 예대 맞은 차로 초기에는 수익이 많이 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다 기업들이 지수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특정한 섹터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옛날에 이제 말 붙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경기 방어주라고. 그래가지고서 뭐 어떤 때는 어떤 주식 사라.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이론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지수에 맞춰서 키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 같이 떨어져 있고. 올라갈 때는 어떤 게 많이 올라가다 보면 상승장에서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상승장에선. 그런데 이제 하락장에서는 거의 다 대등소이하게. 그래서 항상 주식시장은 원래 특징이 이론적으로 꼭 같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론적으로 꼭 같이 가면 컴퓨터가 다 하면 되는 거죠. 뭐. 근데 컴퓨터대로 안 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경험도 필요하고 이제 공부도 필요하고 막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가치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PER이나 뭐 PBR이나 이런 것만 딱 입력을 시켜놓고 영업 증가율 그러면 콘트로 하는 게 제일 편하지 이제 기계적으로. 그러면 사람이 필요가 없지. 그래서 가치주 투자가 어떻게 보면 말은 아주 그럴듯하고 그러는데 수익이 잘 안 나. PER이 낮은 종목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기업들 돈은 많이 벌고 그러는데 주가는 잘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지. 그런데 이제 원래 지금처럼 그 역금융정책 때 금리 인상기에는 실적이 수반되면서 지금도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도 돈을 벌는 기업들 계속해서 봐. 그런 기업들이 제일 빨리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2차 전지 주식들이 제일 빨리 올라갔던 거고 지금도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메타버스 같이 작년에 투자가 많이 돼야지 되는 거 분명히 메타버스 시대이긴 시대인데 지금은 거기에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은 그 주가가 잘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가을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때는 아직 돈이 남아 있었거든, 많이. 그러니까는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주식이라는 게 이제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큰 시세를 내놓았던 쪽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다음에 그렇게 크게 많이 안 가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새롭고 이런 쪽. 그러면서도 지금과 같을 때는 실적이 수반되는 업종. 이번에도 이제 개별 기업 종목들 중에서 반기 실적이 나오면서 관리 종목으로 넘어간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반기 결산 보고서 제출도 못한 기업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특히 이렇게 이제 금리 인상기 그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한 이런 시장에서는 재무적인 리스크도 잘 챙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항상 염두에 둘 게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돈을 잘 벌 기업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역배열일 때 있잖아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을까. 그럴 때는 무조건 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꺾여지기 시작할 때 있잖아요. 5일선, 11선, 21선, 61선, 특히 5일선이 위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절대로 사면 안 돼. 어떤 주식이든지. 다른 것도 다 그랬지. NC소프트나 뭐 크래프톤이나 다 이거 나왔었거든요. 그러고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뒤집을 때 있죠. 이렇게. 이럴 때 초기에 사는 거예요. 초기. 그러고서 이런 거는 내가 10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거든요. 원래는 역배열 속의 정배열이라 그래가지고 5일선, 11선, 21선 이렇게 이제 이건 지금 21선 여기 있는 건데 이렇게 펼쳐지잖아. 그럼 단기간은 여기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게 대형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갭 상승했잖아요. 여기서. 그럴 때는 무조건 파는 거예요. 이렇게. 시초가가 이게 높게 여기는 시초가가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갔다가 여기까지 밑으로 밀렸다가 종가가 여기야. 그래서 갭 상승으로 나오면 무조건 파는 거죠.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래프 같은 것도 좀 배우고 그래야 돼. 아까 지금 경기 방어주 얘기해 주셔서 KT 같은 종목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그래도
안 떨어지고 주야장창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KT 이게 그 우리가 이제 통신주를 원래 경기 방어주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인데 네. 실적도 좋은데다가 요즘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고서 외국인 선호도가 되게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배당도 또 되게 많이 해. 배당 성향이 되게 높은 주식 중에 하나예요, KT가. 그래서 장기 투자로는 괜찮아요. 이거 떨어질 때 사면. 지금도 뭐 떨어진 것도 없지. 여기서 보면 되게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 지금도 괜찮아요. 지금도 제가 보기에. 이렇게 올랐는데도 지금도 괜찮다고요? 그러니까는 아니 이거 그러니까 여기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을 때 네네. 사라는 얘기지. 지금 말고 여기 보면은 하다못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격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떨어지면은 사라 네. 그런 얘기지. 지금 당장 사라는 게 아니고. 그래프는 좀 우상향했는데도 그렇게 좀 좋게 보시네요. 그게 괜찮아요. 원래 이거 공부 많이 해놓은 주식이라 옛날부터 네네. 2만 원대 때부터 네.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제가 계속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그랬던 건데 네. 통신주를 그냥 단순하게 통신주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원래 KT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도 엄청 뛰어난대요. 그러니까는 30년 전 아주 옛날에 40년 전 우리 전화 없을 때 네. 전화국이라고 하면 다 어디에 있어요? 제일 좋은 데 있잖아. 네. 그게 이 사람들, 이 기업들 땅 아니야.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부동산이. 네네. 그러니까 우리 제 사무실 앞에 건물이 원래 전화국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를 헐어버리고 큰 건물 2개를 지었어요. 호텔하고 아주 초특급 건물들을. 그 잠재력도 무진장 크지. 거기에다가 1년에 보통 영업이익이 한 7, 8천억 해요. 1조 가까이 번다고. 그런데 배당 성향이 무진장 높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의 30% 정도를 배당으로 돌리자. 네. 그래서 배당도 되게 많이 하는 기업. 그러니까 장기 투자로 적합한 거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그래가지고 저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말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사는 게 좋다.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국전력은요? 이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네. 상반기만 해도 적자가 뭐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될 정도인데 네. 아마 그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추천할 게 아니죠. 추천할 게 아니고 이런 데서 보이면 안 돼요. 혹시라도 사는 사람 있을까 봐. 네네. 알겠습니다. 빨리 넘어가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거 추천하지 않았느냐. 네. 저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네, 저는 절대로 이참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네. 저는 유료 강의나 뭐 이런 거 절대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객을 뭐 리딩한다든가 네네. 이런 것도 절대로 없고. 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생각도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현혹돼서 그 문자 이상한 문자 혹시라도 받으면 사기라고. 네, 사기라고 생각하시라고. 네. 네, 그래서 종목을 추천해 본 적도 없고 언급을 한 적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 종목이 괜찮은 것 같은데 네네. 그런 이제 그게 잘못돼 가지고 이제 와전돼서 추천을 한 게 아니냐. 제 개인적인 견해죠. 그거를 꼭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 적도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네. 포스코홀딩스입니다. 그 좋은 회사죠. 좋은 요번에 이제 주주 환원책도 피고 그래가지고 단계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이거는 제가 보기에 괜찮거든요. 지금 가격에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엠텍이나 뭐 이런 것들도 네. 2차 전지 쪽에 또 포스코 케미칼도 2차 전지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많이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지주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이제 제철, 포스코 우리가 보면 제철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2차 전지 쪽에 지금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있고 네. 성과도 잘 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포스코 케미칼 특히. 두산 에어빌리티. 이거는 제가 여기 김 작가님 마지막 나왔을 때 네. 1,000만 원 있으면 그 종목인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2만 원일 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기까지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그래도 그때 가격보다 높아서 다행이네. 그러니까는 이제 앞으로 그 탈원전에다가 네. 지금 뭐 동유럽 쪽이라든가 또
요번에 네옴시티 있잖아요. 사우디 왕세자 뭐 이러다 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애를 많이 먹이다가 그래도 여기에서 지금 조금 이격이 높으네요. 그죠? 아니 뭐 이맘때 얘기하셨으면 이 힘든 장의 10%네요. 아, 안 까먹은 게 다행이고 조금 떨어지면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는 좀 그런 거고. 네. 네. 자, 그럼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도 이게 더디 가는데 괜찮아요. 더디 가는데 이것도 역시 네. 조금이라도 떨어질 때 사는 게 좋지. 지금은 좀 그렇고 하다못해 이게 값 차이가 크잖아요. 한 며칠 전에만 해도 10,000원 차이가 나는 만. 아까 현대 미포조선이 폴대를 올린 것처럼 오늘 이게 급등을 했네요. 급등. 네. 이것도 상당히 괜찮죠. 아무튼 조선주들이 다 괜찮아요. 제가 굉장히 힘든 종목이죠. 네. 크래프톤 이게 됐었죠.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지금 게임주들이 전부 다 그러거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40만 원 넘어서 또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는 게 이게 개별주 성향이에요. 그 개별주 성향이라는 게 이제 작품을 하나씩 내잖아요. 그게 얼만큼 이제 호응을 얻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서 주가가 그냥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그러는데 이거는 저는 그런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신규로 저 같은 경우는 신규로 편입시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혹시나 물리신 분들은요? 여기서 쭉 물리신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역배열일 때 이럴 때는 무조건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랬는데 또 여기서 재차 이게 얻어맞고서 여기서도 지금도 또 그렇죠. 그렇지만은 여기 저점을 깰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이거 생각해보니까 차트 보시면 이런 얘기 들었던데 이게 이제 이평선들이 일로서 한 군데로 모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점이 어느 정도 형성되면서 이러면 이게 에너지를 좀 비축하면서 나중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크래프톤이 아니라 다른 차트를 보면서 얘기하셨는데 그런 경향이 있을 때가 있나요? 자, 그거는 이럴 수는 있죠. 이게 121선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지수 가지고서 설명을 했지만은 에너지가 모일 때도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뒤집기를 하는 거예요. 정배열로 가는 과정. 그러면서 지수 자체가 좋아야지. 아, 지수. 그러니까 지수를 이기는 게 없다 그랬죠. 상승장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때가 우리가 BBIG라 그랬죠. 그때 그 G가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팬데믹 시대니까는 비대면 종목 중에 하나 아니야 이게 인터넷 관련 주식들이. 그러다 보니까 각광을 받던 거니까 밖에도 못 나가고 앉아가지고서 게임이나 한다든가 모바일 게임 한다든가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영향도 많이 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오픈된 시장이라고. 지금은 코로나가 다시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요번에도 그래요. 지금 20만 이렇게 질병본부에서 20만까지 올라갈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지금 둔화되는 거죠. 근데 코로나 관련주가 전혀 시장에 영향이 없죠. 제가 올 초인가 작년가인가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금 이제 조금 주춤하는 시대에 이 주식이 다시 각광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의문을 한번 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삼성물산. 삼성물산은 지주회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삼성 주식하고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특별하게 이게 물론 여러 이제 삼성물산 안에 그 건설 사업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삼성물산, LG SK, CJ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주회사들이 항상 저평가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평가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그 그룹의 아까 포스코 홀딩스 그것처럼 그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페이퍼 컴퍼니고 이거는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은 지주회사격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그 지주회사격인 회사들은 독자적으로 막 치고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주 과거에 한 5년 전 막 이럴 때 한때 자산주라는 게 있었어요. 자산주. 그러면서 주가가
우리가 시장 개방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엄청 뜨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명 주식도 있죠. 보험 업종. 보험주들이 자산주예요, 원래. 보험주들이. 그런 종목하고 같이 움직였는데 요즘에는 저런 것들은 따로 움직이고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CJ든 뭐든 다 마찬가지로. LG는요? LG 똑같죠. 그러니까 LG도 LG전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움직이면 LG 이노텍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그게 지수 관련주예요. 이게 지수 관련. 그러니까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봐도 뭐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지수 관련주들은 지수가 올라오고 지수가 꺾이는 거하고 거의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 틀리지 않지 않나 제가 보기에. LG생활건강은요? 이건 참 많이 떨어졌던 종목이잖아요. 이거는 초창기에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딴 이런 거는 추천을 해서도 안 되고 참 안타깝고 그러지만 사서도 안 되고 역배열이었어요. 완전 역배열이고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이거 100만 원도 넘었던 주식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100만 원 할 때만 해도 이때는 명품 주식이라 불렸습니다, 진짜. 그렇죠. 왜냐면 그 전까지 차트가 사실은 너무 좋았잖아요, 그 전에. 이럴 때 좋았던 거지, 이럴 때. 그러고서 이렇게 이제 크게 월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벌써 이제 데드 크로스 발생하고서 이렇게 되면 이제 한 시대를 이제 마감을 했나 보다 싶어요. 시장은 항상 뭘 좋아한다고요? 새로운 거. 새로운 거. 그래서 꼭 그 PER, PBR만 주장을 하면 수익이 안 난다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주식들 엄청 맞아요. 그래서 가치주라고 해도 그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LG 생활건강뿐만이 아니라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이렇게 화장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중국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본 기업들 중에 하나거든요. 업종들 중에. 그러면서 그때는 또 이 화장품들이 가격 그 기술 격차도 상당히 컸어요. 한국 기업들하고 중국 기업들하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마스크 쓰고 그러면서 소비가 뚝 떨어진 데도 있죠. 그런데다가 거기에 이제 지금도 요번에 공항에 나가 보니까는 공항이 썰렁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중국은 폐쇄하잖아요. 코로나 폐쇄 정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계 경제도 영향을 미쳐서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침체되는데 일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중국 경제도 둔화되고 그 영향도 또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도 그 당분간은 어떤 변환이 쉽지 않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코스피 1위부터 30위까지 여쭤봤는데 혹시 이 중에서 대표님께서 좀 좋게 보시는 주식이 있긴 하신가요? 아니요, 아까 그 기아차 같은 거는 기아, 현대차, 기아차 같은 거는 좀 괜찮은 것 같고 또 현대미포조선도 좋아 보였었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괜찮아 보였었고 그런 것들은 좀 만약에 조금 쉰다든가 또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21선까지 떨어졌으니까는 21선을 깨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7만 원 여기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아까 봤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지금은 높은데 조금 좀 쉬면 일봉을 보면 많이 왔죠. 엄청 많이 왔는데 일봉을 보면 좀 많이 왔잖아요. 많이 왔는데 조금 쉬면 요번에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보초로 세워놓은 게 아직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저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조금 좀 쉬면은 좀 쉬지를 않아요. 저는. 그거 쉬어야지 되는 종목은 안 쉬어요. 보초병 좀 더 붙여주시죠. 외로울 것 같은데 몇 명 없어서.